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을 바로 세워야 개인과 사회에 유익이 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 강의를 맡은 조천조라고 합니다. 법률행위, 생소하죠?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매매, 땅을 사고 판다, 교환, 임대차, 세에 들어간다, 증여 이런 말은 우리가 다 합니다. 이걸 다 합쳐서 법률행위 그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땅을 상속받았다, 아파트 상속받았다, 이건 법률행위 아닙니다. 매매, 교환 이런 편한 말을 놔두고 왜 법률행위라는 말을 민법에서는 굳이 쓰는 것인가? 그럼 법률행위의 본질이 뭔가? 본질이란 말이 좀 어려우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땅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 그럽시다. 편하게 갑이라 그러겠습니다.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 여기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성립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 이 말도 사실은 민법 교수들이 만들어 쓰고 법률 행위라는 민법 조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딱딱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구태여 법률 행위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 의사 표시를 공통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한번 표시하면은 당사자가 의사 표시한 대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의용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원의 땅을 사겠다고 도장 찍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억 5천이 돼서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를 좀 비싸게 팔기 위해서 허위 매물을 내놓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단지 그 30평대 가격이 평균 한 20억 되는데 22억에 사고 팔았다,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다가 매물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사고 팔았다, 거짓말로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의사표시일까요? 법률 효과가 생길까요? 22억의 매매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런 거는 법률 효과 아니야. 당사자 간에 그 얼마에 팔 거냐 등등 이런 효과 발생하는 거, 그것이 의사표시예요. 그거를 말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만약 중개사가 여기 가담하면 처벌받아요. 뭐 영업정지라든지. 자, 그렇다면 법률행위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깊지는 않습니다.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통정한 허위 표시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말도 무슨 저런 말이 다 있어, 이럴 겁니다. 요새 그 텔레비 뉴스를 보다 보면 주식을 팔고 사지 않았으면서도 통정 매매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있다 그럽시다. 5억 원 받을 사람이 있어, 갑한테.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을 해가지고 지금 가부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경매해가지고 돈 받을 마음을 먹고 재판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땅이 한 10억짜리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거를 을한테 팔았다, 그리고 을은 매매 대금을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을한테 이전 등기를 떡하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의사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진짜로 팔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어려운 말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겁니까? 면탈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 거다? 여러분 다 알죠? 여기 써졌네? 무효네? 무효 써졌죠? 자, 그런데 말이죠.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갑을 간에 그런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니까 을은 계약서대로 땅 이전해줘, 이런 말 못 합니다. 변호사 사더라도 그 재판이 깨져. 갑도 매매대금 내놔, 이런 말 못 합니다. 왜냐하면 무효니까. 그런데 현재 등기가 지금 을한테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을이 변심을 해버렸어. 변심을 해가지고 시치미를 딱 떼고 제3자한테 땅을 딱 팔아버렸어. 10억 원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갑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야 너 그거 등기만 네 거지 너 권리취득 못해 내 거야 임마. 을한테는 그거를 처분할 권능이 없어. 그리고 우리 거짓말로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랬더니 우리 무슨 얘기야? 나 등기가 말이야 을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 그것만 믿고 돈 주고 산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 재판을 하게 돼요. 누가 이길까요? 갑이 이길까? 병이 이길까? 병이 이기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병이 모르고 샀을 때. 알고 샀을 때는 갑이 뺏어갑니다. 알았단 말은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몰랐단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이라 그래. 선이일 때는 병이 이기고 알고 샀다는 거는 갑이 이겨요. 그랬는데 여기서 요거를 이제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럽시다. 그럼 뭐라고 나냐면 갑을 가는 무효는 매수인의 부동산 이전 청구 안 된다, 못 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매도인도 매매대금 달라 그런 말 못 한다. 왜냐 그러면 무효니까 효력이 없다. 변호사 사도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변호사가 만능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부동산 반환 청구 못 한다. 이제 여러분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교수님 말이요 지금까지 당사자 의사대로 한다 그랬는데 갑에게는 팔 마음이 없었는데 왜 그런다요? 그랬는데 그거는 갑하고 병하고 서로 달라. 이 사람은 진짜 살라 그러고 이 사람은 가짜로 판 거야. 제 말씀 아시겠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때는 거래의 안전보호라는 또 다른 민법의 이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할아버지가 재벌 그룹 회장이야. 그런데 500억짜리 땅을 손자한테 지금 넘겨주려고 그래요. 얘가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손자였는데 이거를 증여로 하면 50% 내지 60%가 세금으로 나가버려. 증여세가 굉장히 비싸요. 상속세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거짓말로 했어요. 매매처럼 손자가 돈 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이전 등기.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자, 그런데 손자 이름으로 등기된 거 그것이 유효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골치 아파요. 할아버지 거요, 손자 거요? 손자 거요. 예? 공부 많이 하셨네. 아까 허위 표시일 때는 아니라 그러더만 여기는 금방 알아들으시네. 여러분 공부하시면은 부동산 전문가로 대성할 것 같습니다. 대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손 치고 을이 요거를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하고 권리취득을 합니다. 아까 얘기할 때 통정 허위 표시를 했는데 통정 허위 표시하고 내용이 좀 다르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가장행위라 그래. 가장행위. 거짓말. 근데 사실은 조부님이 손자한테 500억짜리 땅을 줄 마음이 있었어요. 의사표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의사가 있었어. 근데 가장을 한 거예요. 증여를 매매로. 이랬을 때는 매매는 무효인데 숨겨진 행위. 수문행위라고도 그래. 수문행위라고도 씁니다. 지금 한자말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쓰기도 해요. 은닉행위는 증여는 유효하더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때 병은 알았든지 몰랐든지 무조건 권리취득을 합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의사표시 엑서사이즈를 좀 더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것이 다운계약서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팝니다. 아파트를 파는데 갑이 이 아파트를 살 때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10억에 샀는데 20억에 파는 거예요. 제 말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20억에 판다면 차액이 10억이 남네요. 그러면 이거 양도세 바가지 쓰는 겁니다. 엄청 때려요. 물론 장기 보유하면 조금 부재는 받는데 10억. 그럼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우니까 둘이 짭니다. 야, 너하고 20억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예를 들어서 12억이라고 쓰냐. 이랬단 말이요.
이랬단 말이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가 두 개예요. 하나는 12억, 실제로는 20억에 사고 팔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가만히 보니까 변심을 했어요. 내가 12억에 사면 내가 팔 때는 이거 30억을 받아야 돼. 나는 진짜 엄청난 바가지를 쓰네. 나중에 안 돼. 20억 제대로 해줘. 제대로 안 하면 나 잔금 못 줘. 이전 등기 필요 없어. 안 할 거야.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의사표시 법률행위 조금이라도 재미있었습니까? 네. 성공입니다.